안녕하십니까, 이범진입니다. 자, 이어서 볼 내용은 이제 제 용성계약, 해운동맹, 그리고 우리 정박기간, 그리고 하역비 부담 조건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제가 해운동맹 말씀드렸죠. 해운동맹. 해운동맹부터 우선 정리하고 들어가실게요. 해운동맹은 실질적으로 과거 물류관리사에 출제가 몇 번 됐었는데 그 몇 번 된 것도 패턴은 유사했고요. 딱 그 유사한 패턴 안에서만 준비할 거예요. 뭐 깊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 예. 해운동맹. 뭔가 해운동맹 하니까 뭔가 혼자는 아닌 것 같죠. 뭔가 연합체 같죠. 해운동맹. 네. 자, 해운동맹과 관련된 거 그냥 특징만 다 꺼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전기선사. 좀 전에 봤던 전기선사들의 카르텔이라 그래. 카르텔. 카르텔은 어떠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목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체를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전기선사, 무슨 선사들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선사라고요? 전기선. 부전기선사가 아니라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전기선사들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르텔. 네. 하나의 집단체라고 보여요. 집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체. 네. 집단이에요. 집단. 자, 해운동맹. 전기선사들만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동맹에는 이 특징의 종류가 있고요. 종류. 네. 종류가, 개방식 동맹이, 개방식. 네. 개방식이 있고 폐쇄식이 있습니다. 폐쇄식. 네. 즉 개방식 동맹이 있고요. 폐쇄식 동맹이 있어요. 개방식 동맹, 폐쇄식 동맹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일단 개방식 동맹은 뭐냐? 이른바 개방, 오픈마인드 뭐예요? 미국식이고요. 미국식. 여기는요.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네. 유럽식이고요. 자, 그럼 미국식의 특징은 뭐냐? 물론 미국식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나중에 등장한 후발주자. 네. 후발주자고요. 여기가 이제 선발. 네. 선두주자. 선두주자였어요. 최초. 아시겠지만 미국식은요, 우리 미국식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자유. 가입과 탈퇴가 그냥 자유스럽고요. 유럽식은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과 탈퇴가 엄격해요. 가입도 쉽지가 않고 탈퇴도 쉽지가 않은 엄격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운동맹이 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걸 거예요. 뭐 그들이 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겠죠. 목표 내지는 목적이 있을 건데, 실제로 해운동맹이 하는 건 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과당 경쟁 회피. 과당 경쟁을 피하고요. 또 이제 선박을 배치하는 걸 배선한다 그래요. 주로 이제 공동 배선을 하고요. 선박을 같이 깔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또 공동 운임 같은 것도 이제 협정이란 걸 하고요. 협정. 그 다음에 이제 대항선을 운영한다고. 대항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항선을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가 동맹이 아닌 선박이 있어. 이거를 맹외선이야. 맹외선. 예. 맹외선 퇴치를 위해서. 맹외선. 동맹이 아닌 선박들이 자신들의 항로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맹외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자, 우리가 독점하자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현재 이제 마무리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전통적 해운 동맹이 점점 강화되고 있냐 약화되고 있냐면요, 약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어. 약화. 미국의 등장으로서, 미국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 해운 동맹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왔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끝! 이겁니다. 해운 동맹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요.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끝! 요것만 챙겨가세요. 해운 동맹.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게 이제 이거 꼭 필기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선 계약 파트를 좀 볼 건데, 용선 계약. 네. 용선 계약인데요. 자, 바로 보시죠. 먼저 용선 계약. 용선 계약 기본적으로 좀 제가 넓게 쓸게요. 빡빡하게 제가 넓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꽉 차게 가져가실 수 있게 꽉 차게. 용선 계약. 영어로는 차터나 트램프라 그랬죠. 용선 계약. 네. 용선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선박 대여 계약이죠. 선박을 대여해요. 선박을 선주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반대로 용선자 입장에서는 빌리는, 이런 개념이겠죠? 계약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렌트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카? 렌트카라고 보시면 돼요. 렌트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용선 계약의 첫 번째가 먼저 정기 용선 계약이 있다 그래서 정기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얘를 영어로 타임 차터라 그래요. 타임 차터. 차터가 우리 아예 용선 계약이니까 이제 타임만 쓸게요. 타임. 아까 우리 썼던 차터가 용선 계약이니까 제가 타임만 쓸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기간을 용선하다. 기간을 용선. 기간을 용선이란 말은 원하는 날짜만큼 빌린다는 거예요. 렌트카 우리 뭐 하루 빌리고 이틀 빌리고 한 달 빌리고 하잖아요. 기간을 용선, 기간을 빌린다. 이거 기간을 빌린다. 예. 기간을 빌린다는 주제예요. 예.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빌린다는 거예요. 정기 용선 계약. 자, 그래서 정기 용선 계약은 말 그대로 일수, 용선 일수를 정하여 용선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렌트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해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항해용선 계약 이전 차시에서 뭐 강조드렸죠? 항해용선 계약은 뭐다? 원칙. 용선 계약의 원칙은 항해용선 계약이다. 이것도 말씀 제가 드렸죠. 항해용선 계약. 네. 항해용선 계약은 잘 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일단 먼저 구간을 용선이에요. 구간을 용선. 구간을 용선한다는 거 우리 여러분 KTX 생각해요. KTX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편도로 예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왕복으로도 예약할 수 있는 KTX죠. KTX처럼 구간을 용선한다는 거는 이른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편도냐, 그렇죠. 편도냐, 왕복이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편도냐, 왕복이냐. 편도와 왕복에 따라 영어 단어가 다르거든요. 편도냐, 왕복이냐에 따라서 영어 단어가 달라요. 편도는 뭐야지? 네. 그 다음에 왕복은 트립. 우리 여행 사이트에 trip.com이라고 하죠. trip.com. 네. 간혹가다 영어를 건드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편도냐, 왕복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용선 계약이 있었죠. 나용선 계약. 네, 나용선 계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용선 계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간을 용선, 기간. 이것도 기간을 용선하는 거, 기간. 네. 기간을 용선을 하는 것이 기간 용선. 네. 기간을 용선하는 거고요. 대신 근데 이건 좀 특이한 게 빈 선박만 용선을 해. 빈 선박.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빈 선박만 용선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전기용선 계약과 항해용선 계약. 전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용선 계약과 항해용선 계약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얘는 둘 다 풀옵션이다. 풀옵션. 풀옵션이다. 풀옵션이다. 저렇게 표현해요. 풀옵션이다. 얘도 뭐다? 풀옵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풀옵션이다. 그럼 풀옵션이란 게 뭐냐?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풀옵션을 하는 거예요. 선선선. 선장 갖추고 있고요. 선원 갖추고 있고요. 선용품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용선은 뭐만 빌린다고요? 지금 빈 선박만 빌리니까 얘는 뭐예요? 무옵션. 무옵션. 옵션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풀옵션이라는 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선주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선주가 구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선주가 구비해주는 거예요. 즉 선주가 전부 다 세팅을 해주면 화주는 그냥 그 선장을 지휘만 하면 돼. 지휘만 하면 되는 건데 나용선은 그런 거 좀 자체가 없다라는 거. 나용선 자체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옵션이기 때문에 선장, 선원, 선용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용선자가 구비할 것. 선선 같은 옵션은 용선자가 구비할 것. 용선자가 구비를 할 거 이겁니다. 용선자가 구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흔히 말해서 용선자가 잘 보세요.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용선자가 선박을 빌렸어요.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선박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선장, 선원, 선용품을 용선자가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용선자가 세팅한 선장, 선원, 선용품을 가지고 다시 누군가한테 이 용선자가 또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 용선자예요, 여러분. 제가 용선자인데 제가 선주로부터 빌려서 제가 풀 세팅을 마쳤어요. 제가 용선자인 제가 나용선으로.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다른 용선자한테 또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재용선. 다시 용선을 한다. 재용선이 목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재용선. 네. 재용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항해용선이 늘 원칙이었고요. 항해용선 원칙. 네. 그래서 추가로 우리 항해용선 계약은 이 항해용선 원칙을 가지고 변형에 쓰는 것도 있어요. 변형. 항해용선에만 지금 해당되는 거 변형. 변형에 쓰는 게 뭐냐? 선복용선 계약이와 선복용선 계약. 뭐 디테일은 가져가지 마세요. 막 왜 변형하죠? 라는 의문 갖지 마세요. 여러분 객관식의 왜가 어디 있습니까? 선복용선 계약이 있고요. 일대용선 계약이란 게 있어요. 일대용선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럼썸. 영어 꼭 가져가세요. 럼썸. 럼썸 차터라 그래. 럼썸 차터. 럼썸 차터. 일대용선 계약은 뭐 영어가 데일리 차터라고 하도 영어까지 필요 없고요. 일대가 뭐냐면은 일대여. 일일 뭐 일일. 하루죠, 하루. 예.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하루만 용선한다는 거. 하루만 용선. 그 다음에 선복 용선 계약이라는 건 뭐냐? 물량의 전부, 뭐 항해 뭐 단위 상관없이 오로지 선복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만 용선이라 그래요. 선복만 용선. 선복만 용선. 물량 관계 없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예? 선복만 용선하는 건 또 뭔 소리예요? 그냥 선복 용선 계약은 선복만 용선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럼썸만 기억하면 돼요. 럼썸만. 그러면 돼요. 그럼 맞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선복 용선 계약이 선복만 용선하는구나. 일대 용선 계약이 하루만 용선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툭 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추가로 비용 개념, 비용 관점이에요. 비용 관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전기선과 관련된 비용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잘 보세요. 유류비.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유류비 한 달 동안 선박을 빌렸어요. 한 달 동안 선박을 빌렸는데 그 선박을 빌린 용선자가 어디를 갈지 선주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 용선자가 어디로 갈지 선주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세요 다 그래요? 못하죠? 그냥 두 달, 만약에 1년 빌렸대요. 365일 빌렸어요. 365일 동안 따라다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다가 366일째 반납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기름값 넣어줘요, 못 넣어줘, 선주가? 선주가 기름값 넣어줘요, 못 넣어줘요? 못 넣어줘요, 기름값을. 아니, 어디를 갈 줄 알고 기름값을 넣어줘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차 빌렸는데, 소카가 기름 넣어줘요? 제가 한 달을 빌렸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차를 그러니까 어떤 차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소카가 기름 안 넣어주죠? 똑같은 거예요. 유류비 누가 부담해요? 선주. 유류비 선주예요, 선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느 모르는 건물이나 지하철역 어디 모르는 데 가시면 서울 지하철역에서 그렇잖아요. 엄청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혼자 여러분 덩그러니 갔어요. 그러면 한 번에 딱딱딱 찾고 출구 한 번에 들어가나요? 출구 어디지? 딱 가나요? 저도 서울 살지만 저도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잖아요. 만약에요?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출구 몇 번이었더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한참 찾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네, 찾아봅니다. 다시 말해서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이 이제 만약에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그 부산항에 들어온 선장은 어디다가 정박을 할지를 스스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박이 어디에 정박할지를 선박을 잘 유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박을 유도한다. 선박을 유도한다. 이거를 도선사라요. 도선사라는 사람이 그 항구, 해당 입항하는 항구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선박에 올라타서 선장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다가 정박하시면 된다라고 알려준 사람이죠. 도선사. 그럼 도선사에게 도선을 부탁하면 그 사람 재능 기부하는 거 아니죠? 일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죠? 도선료. 아시겠지만 여러분, 도선사를 만나는 거는 항구를 들어갈 때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정황상. 맞죠? 항구를 들어갈 때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항구를 갈지를 이건 제가 잘못 썼어요, 여러분. 유류비 선주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류비 화주가 용선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선주가 못 넣어줘요. 소카가 안 넣어주듯이요. 이거 누가요? 네, 용선자. 보고도 순간적으로 왜 선주가 써있지 순간? 네. 용선자. 예. 용선자 배를 빌린 사람이 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예. 왜 제가 선주 모르는 거죠? 예. 기름값 같은 거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선주가 못 넣어줘요 미리. 그러니까 너가 넣으세요 이겁니다. 도선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항구를 갈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항구를 갈지 모르니까 도선료도 누가예요? 용선자. 예. 도선료도 용선자. 이것도. 또 하나,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내는 게 있어요. 항비. 근데 항비란 말로 조금 더 많이 나와. 항비. 이것도요. 아니, 항구를 몇 개 갈 줄 알고 선주가 미리 내주냐 이거예요. 못 내주죠? 용선자 끝.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이 선박은 누가 주인이에요?
선주가 주인이죠. 선주의 자산이죠. 감가상각비. 이거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선주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가입했을지 모를 보험료도 주인이 내는 건 주인이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주. 이렇게 꼭 가져가 주시고요. 네, 비용. 그 다음에 항해용선 계약도 비용적인 부분 잠깐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용선 계약도 결국은 정기용선, 기간을 용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항해용선 계약에서 항해용선 계약은 편도로 가든 왕복으로 가든 이른바 거리, 킬로미터 수가 가늠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유류비 선주가 넣어줄 수 있어요. 선주가 편도 거리도 알고 왕복으로 빌린다면 왕복 거리도 알기 때문에 선주가 내줘요. 선주 부담이에요. 물론 선주가 낸다는 얘기는 결국 용선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느 항구를 갈지 알죠? 편도로 빌리면 그 항 가는 거고 왕복으로 빌린다면 그 항 갔다가 다시 백 하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분 KTX 서울 부산 왕복 끊는데 서울 출발인데 서울에서 편도로 끊으면 부산에서 끝나는 거지만 왕복으로 끊으면은 부산에서 또 서울로 되돌아오는 거지 뭐 통상 서울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통상 맞잖아요. 중간에 뭐 딴 데 갔을 때 그게 디테일 들어가면 뭐 다 이치가 안 맞는 거고요. 도선료도 누가 내? 도선료도 이미 선주가 다 어느 항구로 갈지 아니까 이거 선주인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 건듭니다. 이건 논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항비 당연히 어느 항구 들어갈 줄 아니까 이것도 선주죠. 근데 감가상각비, 보험료 같은 건 당연히 다 선주입니다. 따로 안 적을게요. 이거 당연히 자산이 거잖아요. 나용선 계약도 그냥 여기 뭐예요? 정기용선 계약 비용 참고하세요. 따라서 이거 한번 가져가 주셔야 돼요. 결국 용선료 빌리는 비용이죠. 가장 높은 거 혹은 가장 비싼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비싼 거라고 물어봤어요. 비싼 것은 무슨 용선 계약이에요? 정기, 항해, 나용선 중에서 그렇죠. 항해 용선 계약이 가장 비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 네. 그래서 우리 각각 용선 계약의 내용, 그 용선 계약과 관련된 파생 2개, 그리고 용선 계약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나용선은 정기 베이스로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감가상각자가 뭐예요, 이건 또? 제가 왜 이러죠,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감가상각자? 감가상각비? 예. 지금 비용 얘기하는데, 예. 용선자 하다가 막 그 말이 꼬였나 보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시에는 이러한 선박에 대해서 용선했을 때 용선 후 용선 기간을 의미하는 정박 기간,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선박이 항만에 머무를 수 있는 정박 기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